듣고 보는 이야기 듣보이. 오늘은 LA를 떠도던 듣보에서 세계적인 가수가 된 브루노 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루노 마스를 몰라도 브루노 마스의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브루노 마스를 모를 수도 있나 싶지만 뭐 어쨌든 그 정도로 히트곡이 많다는 뜻이죠. Second best for the hustlers, gangsters, bad bitches and your ugly ass friends. I cannot preach. Hope that let you feel the way I feel, and you want me like I want you tonight, baby. If the world was ending, I wanna be next to you. Through all this pain, take a bullet straight through my brain. 많은 사람들이 브루노 마스 하면 무명 시절이 없는 가수, 데뷔 앨범부터 초대박을 터뜨린 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브루노 마스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많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이후 최단 시간 가장 많은 빌보드 1위를 기록한 가수, 2010년대 가장 많은 빌보드 1위 곡을 가진 남자 솔로 가수, 현 시대에서 마이클 잭슨에 가장 근접한 싱어송라이터, 21세기 대중음악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뮤지션 등 끝도 없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찬밥 취급받던 무명 시절은 존재했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꿈은 어릴 때부터 줄곧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큰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싶었죠. 고등학생 신분으로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 무대에 서며 밴드 활동을 하던 브루노 마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친누나에게 자신의 노래와 연주를 녹음한 믹스테이프를 보내 LA의 엔터 음반 레이블 회사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죠. 누나는 음반 시장 관계자들에게 동생이 믹스테이프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했고, 운 좋게 당시 인기 래퍼인 닥터들의 레이블의 A&R 책임자였던 마이크 린에게 전해집니다. 재능 넘치는 인재를 발견한 마이크 린은 브루노 마스를 LA로 불러왔고 업계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수 있게 이어주었죠. 그 결과 브루노 마스는 마이클 잭슨, 슈프림스, 스티비 원더 등을 배출한 모타운 레코드와 정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17세의 나이에 유명 음반사와 계약을 맺게 된 브루노 마스는 수많은 음악 영화 주인공이 그렇듯 곧 자신도 히트곡을 부르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세계적인 팝스타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회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브루노 마스의 노래 실력은 수준급이었고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등 다룰 수 있는 악기도 많았으며 유명 가수들의 특징을 잘 포착해 기가 막히게 따라 부르곤 했지만 프로듀싱은커녕 곡도 쓸 줄 모르고 녹음 경험도 전무했죠. 회사 입장에서는 남의 무대를 따라하는 커버곡 전문 가수 느낌이었습니다. 끼와 재능은 탁월하지만 오리지널리티가 없었던 브루노 마스는 그대로 방치되었고 어느 날 음반사 임원들의 호출을 받고 갔다가 이런 말까지 듣게 되죠. 솔직히 말해 너의 음악은 엉망이다. 어디 하나 살릴 구석 없이 모든 게 구제불능이다. 너조차 너 자신이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널 마케팅할 수 있겠냐. 음악은 네 길이 아닌 것 같으니 다른 길을 찾아봐라. 음반사와 계약한 지 1년도 안 돼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늘 자신만만하고 쾌활하던 브루노 마스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의 기대를 한껏 받으며 당연히 가수가 될 거라 믿었던 믿음과 기대가 뿌리채 흔들린 것이죠. 사실 이런 믿음에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브루노 마스에게 가수라는 직업은 숙명과도 같이 느껴졌으니까요. 브루노 마스는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1985년 10월 8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피터 진 에르난데스로 브루노라는 예명은 그의 아버지가 2살 무렵 직접 지어준 것이라고 하죠. 살찌비부터 포동포동한 모습이 인기 프로레슬러 브루노 산마르티노와 닮아 아들을 브루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에 화성에서 온 남자를 뜻하는 마스를 붙여 지금의 이름이 완성되었다고 하죠. 당시 만났던 여자들이 넌 너무 4차원이야 외계인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해서 스스로 외계에서 왔음을 인정하며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아버지 피터 에르난데스는 타악기 연주자였고 어머니 베르나데트 산 페드로 바예트는 댄서였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예술가적 기질은 6명의 자녀들에게 고루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브루노 마스의 끼와 재능은 가히 천부적이었죠. 브루노가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뱃속에서부터 마이크를 쥐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말하기도 전에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브루노 마스는 4살 때부터 가족 밴드 더 럼노츠의 주축 멤버로 활동했고 주 5일 호텔 공연 무대에서 공연도 펼쳤습니다. 특히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며 하와이 전역에서 리틀 엘비스로 명성을 떨쳤죠. 4살짜리가 흉내를 내면 뭐 얼마나 내겠나 싶을
싶을 텐데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트레이드마크인 허리와 엉덩이 튕기기, 화려한 스텝과 절도 있는 헤드뱅잉, 건들거리는 표정 묘사부터 진짜 베이비가 외치는 럭앤롤 베이비까지 브루노 마스의 모든 몸짓과 손짓은 관객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당시 브루노 마스의 삼촌은 지역 내에서 엘비스 모창 가수로 유명한 실력파 가수였는데 리틀 엘비스가 등장함과 동시에 무대를 내줘야 할 정도였다고 해줘. 브루노 마스가 서는 공연은 자주 매진되었고 5살이 되던 1990년에는 높은 인기에 힘입어 하와이 호놀룰루의 알로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학 풋볼 경기 알로아 볼에서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서기도 했습니다. 또 1992년 개봉한 영화 허니문 인 베가스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 Can Help Falling in Love를 열창하며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고요. 브루노 마스는 2012년 1월에 진행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5살 때 열이 많이 나서 엄마가 공연에 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 즉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다고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정이 대단해져. 이처럼 현역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에게 둘러싸여 무대 예술과 음악 활동을 마음껏 보고 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브루노 마스는 자연스럽게 레게, 록, 힙합, R&B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브루노 마스의 특징이자 장점이 한 장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올라운더가 된 것도 특이한 어린 시절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안전하고 풍요로웠던 환경은 브루노 마스가 12살이 되던 해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가족 밴드는 해체되었고 여자 형제들은 엄마를, 브루노 마스를 비롯한 남자 형제들은 아버지를 따라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죠. 동시에 아버지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해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무대를 뒤로하고 아들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 망해가는 동물원, 타투숍 등의 일자리를 얻었고 브루노 마스와 형제들은 약 2년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단칸방을 전전하며 떠돌게 되었죠. 아버지는 우리가 절대 머물면 안 되는 작은 방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브루노 마스는 하나의 비좁은 침대에서 형제들과 뒤엉켜자며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경험이 자신이 히트곡 메이커가 되는데 토양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형제들 모두가 최악의 시절이라고 꼽는 동시에 최고의 추억이라고 회상하는 시절을 거쳐 브루노 마스는 프레지던트 시어도 루즈벨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밴드 스쿨보이즈를 결성했죠. 브루노 마스는 호놀룰루, 일리카이 호텔 등 지역 내 행사를 돌면서 과거 히트했던 올드 팝송들을 연주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브루노 마스는 자연스럽게 쇼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게 되었죠. 브루노 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무대에 서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악을 업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한 브루노 마스는 200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LA로 향했고 처음에 나왔던 스토리처럼 모타운 레코드와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며 이제 곧 가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꿈의 문턱에서 음반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방출당하고 말았고요. 이후 브루노 마스는 LA의 비싼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시기에 브루노 마스가 버릇처럼 되새긴 말이 있는데 나는 하와이로 돌아가지 않는다였죠.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가족들을 실망시키는 것만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지만 모든 일이 나쁘게만 풀린 것은 아니었죠. 이 시기에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미래의 오른팔이 되는 음악적 파트너 필립 로렌스와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필립 로렌스는 브루노 마스처럼 부모님이 모두 음악을 하는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4살 무렵부터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업으로 삼게 되었고 20대 초반부터 디즈니 월드에서 연주자로 근무했던 인물이죠. 그러다 2006년 후반경 과거 함께 작업하던 프로듀서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아이가 있는데 음반사와 계약까지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 곧 쫓겨날 것 같다. 아이디어를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필립 로렌스 역시 누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고 차도 없는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였기 때문이죠. 차비도 없어서 거기까지 갈 수 없다고 거절하자 그 프로듀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필립 로렌스는 버스비 $5만 내달라고 부탁했고 우여곡절 끝에 스튜디오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브루노 마스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많았던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가 구프볼 또라이임을 알아보았고 음악을 매개로 급속도로 친해졌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차비까지 내주며 브루노 마스와 필립 로렌스의 만남을 주선한 프로듀서가 바로 키스 해리스였다는 겁니다. 키스 해리스는 마돈나,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 브라운, 어셔와 같이 작업한 프로듀서이자
블랙 아이드 피스의 드러머로도 활동한 인물이죠. 아무튼 드디어 필립 로렌스를 만나게 된 브루노 마스는 곡을 쓰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함께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며 음악적 재능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필립 로렌스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재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저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죠. 그는 저를 믿었어요. 제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저를 모를 때,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도 전화하지 않을 때 그는 계속 스튜디오에 저와 함께 있었죠. 이 시기에 브루노 마스와 필립 로렌스는 둘 다 경제적으로 매우 쪼들리는 상황이었던 터라 함께 작업할 작업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미니밴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음악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필립 로렌스는 자신의 지인들 중 스튜디오를 가진 아리 레빈에게 연락해보자고 제안했고,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세 사람은 2009년경부터 작곡 및 음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팀 스미징 턴스를 결성하게 되죠. 브루노 마스를 비롯한 스미징 턴스 멤버들은 2년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좋은 곡들을 많이 썼고 여러 음반사로부터 러브콜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이 원한 건 가수 브루노 마스가 아닌 그가 만든 노래였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작곡한 노래를 들은 음반사 관계자들은 앨범을 내주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만들어둔 곡을 팔라고 제안했죠. 자신들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에게 부르게 할 목적으로 말이죠. 브루노 마스는 언젠가 자신의 앨범을 낼 생각으로 곡을 써왔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래를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생활이 너무나 궁핍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죠. 노래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하와이로 돌아가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했으니까요. 처음 노래를 팔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음반사들은 새로운 아티스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아티스트를 잘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를 위한 히트곡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제 이름도 같이 유명해질 테니까요. 목표를 세운 브루노 마스는 곡을 팔면서 다른 아티스트의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해 어깨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브루노 마스가 참여한 앨범 중 첫 히트곡이 나왔죠. 영국 걸그룹 슈가 베이비스가 발매한 Get Sexy였습니다. 해당 곡은 영국 싱글 차트에서 2위까지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데모 버전을 들어보면 앳된 목소리로 연신 So Sexy를 외치는 브루노 마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후에도 브루노 마스가 참여한 곡들이 연달아 히트를 치는데요.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것은 물론이고 각종 광고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티스 야후의 원데이는 MBC의 2010 밴쿠버 올림픽 테마곡으로 쓰였으며 케이난의 웨이빙 플래그는 2010 피파 월드컵의 공식 주제곡으로 선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이 시기에 브루노 마스의 손을 거친 음악들을 들어보실까요? Be a billionaire so fucking bad. 하지만 이때까지도 브루노 마스를 아는 사람은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거의 없었죠. 브루노 마스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브루노 마스가 작곡하고 피처링에 참여한 곡들이 뜨고 나서부터입니다. 2009년 B.O.B의 Nothing on You, 2010년 트래비 맥코이의 빌리네어가 각각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와 4위에 오르면서 브루노 마스는 후렴구 부르는 그 남자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브루노 마스를 향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한 음반사 측은 화제성이 식기 전 6개월 안에 데뷔 앨범을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앨범 제작 전 과정에 참견하며 차트 진입용 노래를 내놓으라고 닥달했죠. 브루노 마스는 이미 히트송을 여러 차례 발표한 상태였지만 정식 데뷔하기 전 연습생과도 같은 신분이었기에 회사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 데뷔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브루노 마스는 살인적인 일정에 회사의 온갖 참견까지 견디며 앨범 제작에 박차를 가했죠. 그리고 2010년 7월 20일 데뷔곡이자 정규 1집 리드 싱글 Just the Way You Are를 발표하며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 데 성공합니다.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데뷔곡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어 9월 28일엔 그린에이드가 발매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증명했죠. 여세를 몰아 2010년 10월 4일 첫 정규 앨범 드왑스 앤 훌리건스가 발매되었고 결과는 그야말로 히트다 히트였습니다. 브루노 마스를 세계적인 팝스타이자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로 각인시킨 명곡들이 이때 쏟아졌죠.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 say. You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앨범 타이틀의 두합이란 1930에서 40년대 미국에서 유래된 음악 장르로 흑인들이 그룹을 지어 화음을 쌓으며 노래하면서 입으로 악기 소리를 흉내내 곁들인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R&B의 하위 장르로 악기 연주가 없거나 단순한 비트인 대신 멜로디 라인이 매력적이고 감미로운 게 특징이죠. 훌리건은 영국의 광적인 축구 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온도가 확연히 다른 두합과 훌리건이란 단어를 조합한 것처럼 앨범에는 여성들을 위한 감미로운 음악과 남성들을 위한 에너지 넘치는 음악들이 혼재되어 있죠. 대중성을 정확히 겨냥한 데뷔 앨범은 미국은 물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전 세계적으로 6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2011년 제5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Just the Way You Are로 최우수 남성 팝 보컬상을 수상하며 데뷔와 동시에 팝스타 반열에 올랐죠. 이미 성공이었지만 브루노 마스의 커리어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보통 데뷔가 성공적이었다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대중성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느냐죠. 두 가지 모두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팝스타가 아니라 그 위에 반열에 오르죠. 브루노 마스는 작정하고 내 맘대로 앨범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브루노 마스의 신경을 알 수 있는 인터뷰가 있죠. 이건 망할 내 앨범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게 당연하잖아. 브루노 마스는 차트 진입용인 로맨틱한 팝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정통 R&B부터 레게, 소울, 디스코, 발라드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장르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스미징턴스의 프로듀서들 외에도 제프 바스커, 마크 론슨, 에밀 헤이니, 수파 둡스 등 외부 프로듀서를 대거 기용해 새로운 사운드를 담기 위해 노력하죠. 브루노 마스는 새 앨범을 통해 자신을 라디오용 잔잔한 팝을 만드는 가수로 생각하는 대중들에게 무대 위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4살 때부터 리틀 에이비스로 무대를 휘어잡고 고등학생 때 이미 지역 행사를 주름잡던 타고난 퍼포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 시도와 실험 끝에 2012년 12월 7일 브루노 마스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어노서덕스 주크박스가 발매됩니다. 전통적이지 않은 주크박스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모든 음악을 담아낸 새 앨범은 1집에 이어 또 한 번 전 세계의 음악 차트를 휩쓸며 수백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죠. I'm gonna get every time you spend the night. Take you to every party, 'cause all you wanted to do. Treasure, that is what you are. 1집 뮤직비디오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연인에게 달콤한 노래를 속삭이던 브루노 마스는 2집 앨범의 뮤직비디오에서는 시중일관 무대 위를 누볐습니다. 언더그라운드 무대에서 밴드와 함께 공연을 펼치고 화려한 미러볼 조명 아래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다른 악기 없이 피아노 한 대만 두고 발라드를 열창했죠. 이때쯤 사람들은 브루노 마스를 그냥 노래 좀 하는 라디오용 가수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뛰어난 스타로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2집 앨범 성공에 힘입어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슈퍼볼 하프타임쇼 헤드라이너로서는 영예를 누립니다. 슈퍼볼 하프타임쇼는 미국의 미식축구 결승전에서 펼쳐지는 공연으로 전미 최대의 축제라고 불리죠. 아티스트가 지정될 때마다 적격이다, 자격이 안 된다라는 말이 오고 갈 정도로 나름의 권위가 있는, 또 아티스트로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기획하는 무대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슈퍼볼 하프타임쇼가 브루노 마스의 커리어 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아니었습니다. 2집 활동을 마치고 몇 달 뒤 2014년 11월 10일 브루노 마스가 참여한 새로운 노래가 발매되죠. 영국의 유명 뮤지션 마크 론슨과 공동 작업했으나 기간 내 완성하지 못해 2집 앨범에서는 빠졌던 노래였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업타운 펑크였죠. I'm too hot. Call the police and the fireman. I'm too hot. 업타운 펑크는 1980년대 펑크와 디스코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전주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브라스 섹션과 그루브 넘치는 베이스 라인이 특징입니다. 빌보드 핫백 싱글 차트 1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펑크 돌풍을 일으켰죠. 내노라하는 댄서들이 업타운 펑크에 맞춰 춤을 추고 어디를 가도 업타운 펑크가 흘러나왔습니다. 업타운 펑크는 빌보드 역사상 가장 성공한 노래 5위에 선정되고 2016년 콜드플레이가 헤드라이너로 오른 슈퍼볼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마크 론슨, 비욘세와 함께 다시 무대에 서게 만들어주었죠. 비록 자신의 앨범은 아니었지만 업타운 펑크의 흥행은 전 세계의 브루노 마스는 몰라도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집 앨범 준비에 돌입한 브루노 마스에게 업타운 펑크의 대응행이 마냥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죠. 대중의 기대치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에서 다음 앨범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방식대로라면 한 단계 진화된 음악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만들었던 또 만들고 있던 곡들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좋기는 했지만 이대로 냈다가는 기대감을 넘어서기는 새로운 신화를 쓰기란 힘들어 보였습니다. 대중들이 새 앨범을 듣고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압박에 시달려 곡 작업을 이어가지 못하던 브루노 마스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리죠. 과거로 돌아가버리는 겁니다. 대신 사람들이 듣자마자 재밌어 할 만한 90년대의 곡들을 레퍼런스하고 오마주했죠. 24K 매직 뮤직비디오에서 브루노 마스는 화려한 명품 셔츠를 입고 금목걸이를 치렁치렁 걸친 채 카지노와 수영장을 누비며 여자를 꼬시는 돈 많은 치명적인 남자로 변신했습니다. 죽도록 놀자고 외치던 업타운 펑크의 연장선에서 또 한 번 순금의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30은 모험이었지만 대중은 브루노 마스의 변신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브루노 마스는 어린 시절 내내 듣고 자랐던 레트로 펑크, 소울, 뉴잭 스윙 사운드를 주요 테마로 앞서 말했듯이 1990년대 올드스쿨 감성이 넘치는 앨범을 완성도 있게 내놓았죠.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 차트 2위로 진입했으며 첫 주 판매량만 23만 1000장을 돌파하며 브루노 마스의 역대 최고 판매량을 갱신했습니다. 1990년대는 보이즈 투맨, 베이비페이스, 브라이언 맥나이트 등 전 세계에서 R&B 스타들의 히트곡이 흘러넘치던 팝의 황금기죠. 브루노 마스의 새 앨범은 옛 시절을 기억하는 음악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폭넓은 세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곡은 브루노 마스의 7번째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곡인 That's What I Like죠. 20, 30대에게는 향수와 듣는 재미를, 10대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세상을 잠시 잊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유쾌한 기획 의도가 정확하게 먹혀 들어간 것이기도 하죠. 새 앨범이 대중에게 외면받으면 어쩌나 마음고생한 게 무색할 만큼 3집 앨범은 미국 내에서만 111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큰 성공을 거둡니다. 데뷔 이래 브루노 마스만큼 오랫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간 아티스트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하지만 커다란 성공 뒤에는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법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문제없어 보였던 브루노 마스에게도 구설수가 따라오기 시작하죠. 브루노 마스가 24K 매직으로 2018년 제60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 올해의 레코드상, 올해의 노래상, 대상 3개를 싹쓸이하고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6부문상을 모두 수상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브루노 마스를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대 정신을 아우르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 없이 단순히 놀기 위해 만든 24K 매직 앨범이 상을 휩쓴 것에 대해 브루노 마스가 그래미 어워드를 훔쳤다며 밑도 끝도 없이 저격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래미 어워드는 팝 아티스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힙니다. 일생에 한 번 받기도 힘든 상을 독식했으니 공평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노래에 메시지가 없어 수상 자격이 없다고 운운하는 건 솔직히 억가에 가까워져. 브루노 마스는 이런 비난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묵묵하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쯤 새로운 음악 파트너를 만나게 되죠. 2017년 24K 매직 월드 투어 오프닝 공연에 서기도 했던 한국 아프리카계 혼혈 싱어송라이터 겸 래퍼 앤더슨 팩과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몇 년간 공동 작업을 하며 우정을 쌓은 두 사람은 실크 소닉이라는 R&B 듀오를 결성하고 2021년 3월 데뷔 싱글인 립 더 도어 오픈을 발매하죠. (1970년대) 소울과 펑크 사운드로 향수를 자극하는 실크소닉의 신곡은 발매 5주차의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2차례 1위를 달성하며 브루노 마스의 8번째 1위 곡이 됩니다. 그리고 빌보드 탑10에 18주 동안 머무르며 롱런을 했죠. 같은 해 7월과 11월에 발매된 싱글 앨범도 차례로 빌보드 핫백 차트 상위 20위권에 진입했으며 립 더 도어 오픈은 2022년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가장 중요한 상인 올해 레코드상과 올해 노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1
2021년 11월 12일 발매된 실크소닉의 첫 번째 정규 앨범 Unevening with 실크소닉은 음악 평론가들의 호평을 이끌어내며 평론가 리뷰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브루노 마스 앨범 중 가장 높은 점수 83점을 받았죠. 브루노 마스가 데뷔 초기 하고 싶은 음악과 대중성 모두를 잡았듯 평론가와 대중 모두를 만족시키는 음악을 만드는데 성공한 셈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데뷔 이후 행보를 지켜보면 승승장구라는 말이 떠오르죠. 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세상의 공격과 눈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법입니다. 브루노 마스는 2022년 10월 5일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실크소닉의 앨범 Unevening with 실크소닉을 2023년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서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앨범은 직전에 11월에 발매되어 2023년 시상식에 출품할 자격이 충분했고 올해의 앨범 부문에서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여겨졌죠. 하지만 해당 앨범의 리드 싱글이었던 립 더 도어 오픈이 2022년 시상식에서 올해 레코드상을 포함해 4개의 그래미상을 모두 수상한 상태였기에 24K 매직으로 6개의 상을 수상했을 때처럼 비난받게 될 상황을 우려해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앨범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실크소닉은 우아하고 겸손하게 수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솔로 가수로도 팀으로도 최고를 찍은 브루노 마스를 보면 더 보여줄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뛰어넘으며 2024년 8월 16일 브루노 마스는 레이디 가가와 함께한 콜라보 싱글 Die With A Smile로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아이튠즈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최고의 글로벌 히트곡을 내놓은 데 이어 2024년 10월 18일에는 블랙핑크 로제와 함께한 아파트로 연달아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했죠. 공연 티켓을 48시간 내에 되팔지 못하게 하는 브루노 마스 법을 만들고 데뷔 1년 만에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의 이름을 올렸으며 최고의 팝스타만 오르는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쇼 무대에선 최연소 퍼포머. 이제는 또 보여줄 게 있을까가 아니라 뭘 또 보여줄까라는 기대감을 일으키는 아티스트 브루노 마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